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말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뭐 22대 국회 열리기도 전에 그동안 통과 못 시켰던 많은 법안들을 그냥 뭐 앞다퉈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나온 게 민주화 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 그다음에 가맹사업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본회의에다가 직회부하겠다. 이미 또 몇 가지 지금 법안들 지금 이제 현재 그 양국관리법이라든지 이건 이미 또 직회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된다 싶어서 통과 안 시킨 안을 지금 잇따라서 통과시키고 있어요. 네. 이 민주화 유공자법은 저희도 한번 그때 방송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민주화 유공자법은 이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행방불명됐다든지 또 뭐 유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예 민주화 유공자로 책정을 해서 유공자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혜택 의료 혜택인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무슨 그 직계가족 네. 거기까지도 의료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가 보훈 이것도요. 이게 그 저 주무부처가 국가보훈부거든요. 네. 우리나라 보훈은요. 크게 이제 독립운동회하고 독립과 관련된 게 있고요. 뭐 6.25라든가 그 이후 이제 최근에 뭐 서해 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갖고 그 호국과 관련된 거, 예. 그게 있고 이제 민주화 관련된 거 크게 이제 세 덩어리예요. 근데 예, 민주화 관련돼 갖고는 5.18해 갖고 뭐 꽤 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치는 않았다 이렇게 뭐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꽤 이루어진 것인데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보상하게 되면 뭐냐면은 그때 동의대 사태 1993년인가요? 네네. 아, 이게 동의대 사태 때 경찰관들 그때 6명인가요? 맞아요. 뭐 화염병 맞았어요. 네. 그 저 동의대 그것도 뭐 무슨 뭐 정치 투쟁한 게 아니라 뭐 학내 민주화를 위한 뭐 그런 거 하다가 그 화염병에 그 경찰관 6명이 순직한 그런 건데 그럼 이거는 사실상 최소한 이게 다 저쪽으로 의율이 됐잖아요. 네. 과실치사인가 뭐 그걸로 다 의율이 된 건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살인 행위를 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국가 유공자로 해갖고 그 무슨 뭐 가족까지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이 있답니다. 이 중에서 부상, 사망, 행방불명 등 829명을 추려서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대외적으로 이 대상자 명단 공적 공개가 안 되고요. 유공 내용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한 유공자로 둔갑시켜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지원님도 얘기했지만 동의대 사태의 가해자들 이런 사람들도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 헌법에 대한 저는 위반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뭐 민주화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 분들,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민주화 유공자법으로 지금 예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지금 여러 가지 부상의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사람들 이런 또 뭐 어떤 친족까지도 이거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요 유공자들이 무슨 혜택을 받냐면 의료라든지 뭐 그다음에 대학 입시라든지 뭐 이런데 다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안을 지난번에도 이게 너무 이게 셀프 그거다 해서 그 법안을 폐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이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맹사업법 이거는요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해서 가맹점주들이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프랜차이즈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이제 복수노조를 단위사업장에서 허용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체 교섭을 허용하는데 그게 한 팀이면 괜찮아요, 그나마. 네네. 근데 복수노조가 허용되다 보면 여러 팀이 생기면 그거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돼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지금 뭐 이 25만 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25만 원이면 이게 13조가 풀리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 1인당 23조를 준다고 그러면 13조 원이 풀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지금 높고 지난 코로나 때 뿌렸던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적인 예산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13조를 시장에 풀어버리면
이게 물가 상승 효과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25만 원이지만 전체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굉장한 물가 상승이 있고요. 이게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최근에 횡재세 도입이라든지 네. 횡재세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유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이득을 받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뭐 다시 이제 세금으로 회수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유전이 없습니다. 지금 유전이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 석유 회사가 유전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그렇게 해서 돈을 걷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수입해 와서 이거를 정제해서 파는 업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 횡재세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이란 게요. 그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못 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벌은 돈으로 인해서 못 벌었을 때를 버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벌면 돈 다 가져가고 적게 벌면 가만 놔두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원래 그 민주당 그 정책위원회 그 수석 부의장이었던 김성주가 그 대표 발의한 건데 네. 은행하고 그 정유회사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내게 되면은 그거를 초과 이익으로 규정한다. 네. 최근 5년 동안 얻은 수익의 120%를 초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까지는 그게 뭐 늘은 거 인정하겠다. 근데 20%가 넘게 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초과 이익으로 보고 40% 상생금융기여금 뭐 이런 식의 명목으로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위헌 시비가 또 걸릴 거예요. 네. 이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과연 이 헌법에 이제 자유시장 경제 거기에 뭐 부합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게 있고 지금 우리 현정님 말씀하신 그게 뭐 항상 그랬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 경영하다 보면 흑자 볼 때도 있지만 적자 볼 때도 있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건데 이게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네, 이게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네. 외국 기업들이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가 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기업들이 좀 많이 했을 때 나누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도화 시켜 놓으면 이게 부작용만 대단히 생깁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법인세가 제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반도체가 좋지 않으면서 결국 이번에 법인세가 제로예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이 내는 법인세가요. 전체 법인세의 10%입니다. 10%인데 이 10%가 빵꾸가 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냥 세금이 없는 겁니다. 법인세는 이 적자를 봤을 때는 법인세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런 방식으로 횡재세를 가져간다? 그래서 결국 하려는 게 뭡니까? 13조 뿌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총선 때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이 물가 보상금 지원했던 것은 진짜 어려운 분들, 아주 특화된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재명처럼 전 국민에게 이렇게 뿌려버리면 이거는요 정말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때도 4년 전에 코로나 지원금도요 KDI나 이런 데서 분석을 해보니까 푼 돈의 한 30% 정도가 소비로 흘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게 돈을 100원을 풀었는데 30원만 그 소비에 쓰이고 70원은 뭐 못 찾겠다 깨꼬리가 돼버리면은 네. 그게 무슨 소비 진작 효과가 있냐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 인당 25만 원 뿌리자 울자는 13조 원. 네네. 근데 이게 명분이 뭐예요? 지금 경기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이런 소비 진작을 통해서 그나마 좀 개선을 시켜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어벤져스에서 분석했지만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 수출 호조 이거를 이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이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금 뭐 금융기관 조사기관에서요 우리나라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UBS 있잖아요. 여기가 기존에는 2024년도 한국 경제 2%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0.3% 올렸어요. 2.3%를 올렸고요. 시티은행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2.0%에서 2.2%로 올렸고요. 네. HSBC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이제 1.9%에서 2.0%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가 수출 주도로 좀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주도로 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세계적인 금융기관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왜 그걸 주냐고요. 맥락이 안 맞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폭주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친명일생의 지금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옛날에는요, 본인들이 협치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협치 지워라. 협치 뭐하러 하냐.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민영배가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인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영배가 아예 머릿속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자 그렇죠. 그랬다면서요. 머릿속에서 아예 협치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자. 그리고 또 이 서은숙이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오,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금지하라.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 여당과 이 언론들이 싸우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금기어다. 사법 리스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뭡니까 뭐 저 새가 머리 쳐박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안 보면 그 세상에 그게 없는 겁니까? 사법 리스크 우리 사법 리스크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법 리스크란 말을 쓰면 가만 안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 방송 패널로 나오는 민주당 패널들 같은 경우는 나와서 만약에 사법 리스크 쓰면은 바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징계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사법 리스크란 말을 쓰지 뭘? 그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제 민주당은 딱 닮아가는 게 있어요. 예?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과 똑 닮아간다. 즉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면 그냥 바로 숙청. 예. 비판하면 숙청, 아웃. 그다음에 조금의 어떤 하면 뭐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거예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란 말 하기만 하면 그냥 바로 이제 이거는 당의 징계. 이재명 저 대표 사법 리스크 없는데 무슨 소리냐? 자, 그리고 협치란 말도 이제 꺼내지 마라.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공산당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노동당 그 구호가 다시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님을 결사옹해하자. 딱 그거예요 지금. 딱 그 모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박찬대가 지금 원내대표로 사실상 내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잇따라서 다 지금 또 합니다. 김성환도 포기하고 깨갱했다면서요. 서영교도 또 포기하고 지금 거의 뭐 경쟁자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 이재명이 낙점했다라는 거 이재명 옆에서 아유 이번에 뭐 나가신다면서요. 네. 딱 한마디 했더니 그냥 오르르르 다들 그냥 다 포기해 버립니다. 자, 이제 또 이번에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이제 추미애하고 조정식이가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이제 추미애가 역시 해야지라고 해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정성호가 등장하니까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제 정성호 쪽으로 다 또 몰려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친명들이 새로 된 의원들이 눈치 보기에 지금 도사들이에요. 네, 딱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추미애가 좀 강성이니까 잘 싸워줄 수 있을 것이다. 뭐 해서 추미애 쪽으로 싹 쏠렸는데 지금은 정성호 쪽으로 상당히 쏠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행어가 새로 나왔어요. 명신, 이재명의 마음, 명심을 명심하라. 명심을 명심하라. 명심을 명심하라. 야, 어떻게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조선노동당 얘기했는데 딱 그거죠. 수령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이렇게 1인 정당이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그 어떤 비판, 그 어떤 이것도 지금 통하지 않는 이런 그렇죠. 정당이 돼 버렸어요. 명심당이 돼버린 거예요. 명심당. 참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지금 수원지검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어제 저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술 먹은 사실이 없다라는 게 거의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전관 변호사, 뭐 전모 변호사라고 하던가요? 전관 변호사가 회유했다. 뭐 그러면서 또 그 사람한테니까 오늘 그분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아무런 저는 한 게 없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결국요 지금 이번 사태는 보면 이화영이 자기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화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중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좀 웃긴 게 이화영이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그랬죠?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 명심당은 말이죠. 이재명이 뭐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저것도
그 이화영의 진술 또 이화영의 변호인인 김광민의 진술을 또 일방적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재명이 그걸 100%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하니까 그걸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근데 이재명이 그 100% 사실인 걸로 보인다 하니까 그게 솔직히 이화영 주장의 허술함 뭐 많은 거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거의 북한의 거의 저렇게 되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네. 거의 북한의 김정은과 이재명 하여튼 이 운영 방식을 보면 당 운영 방식이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이제 북한의 그 정치 체제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네. 국가 유기체론이라는 유기체론이 게 있죠. 있어요. 예. 국가 유기체론은 뭐냐면 그 주체사상에서 뭐라 하면 수령을 뇌수라고 합니다. 뇌수. 예, 뇌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당을 뭐라고 해요? 세포라고 하나요? 그다음에 인민대중을 뭐라고 해요? 수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과 당과 이 일반 인민들이 하나의 유기체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뇌수는 누구냐? 수령님이에요. 뇌수는. 그리고 당이 이제 그 세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인민대중은 그냥 손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국가 유기체론이 있고 또 이제 혁명적 대가정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하나의 대가정이다. 아하.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혁명적 대가정. 여기서 나오는 게 어버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을 뇌수로 한 명심당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 참 이재명의 정당이 저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결국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저건 언젠가는 또 국민들이 아마 심판을 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